경포, 팽월, 남포 중에서 경포. 이 사람은 얼굴을 경포를 읽다 보니까는 왜 그 잘생긴 배우 장국영의 패왕별이에서 나오는 그 얼굴이 생각이 나는데, 장국영은 이렇게 얼굴에 문신을 한 게 아니라 그 이쁜 여자의 모습으로 다 한 건데, 약간은 내 연상이 잘못된 거겠지만 어쨌든 나는 생각이 났습니다. 경포. 원래는 성은 영이었는데 형벌을 받아서, 그 형벌이 뭐냐 하면은 아주 잔인한 형벌을 받았어. 얼굴에 문신을 하는 형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네. 형벌이라고 하니까는 그냥 내 머릿속에는 아주 가득 문신한 걸 생각했는데, 지금 또 다시 잘 생각해 보니까는 요새도 눈썹에 문신도 하고 속눈썹 아이라인도 하고, 이게 어느 만큼 한 건지는 모르겠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당신은 형벌을 받고 나면 왕이 될 관상이요 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었는가 보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형벌을 받고 나서 얼마나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기막혔을 텐데, 옛날엔 내가 이런 말을 들었어. 형벌을 받고 나서 왕이 된다는 말을. 그러니 이제 잘 되겠군 하고 껄껄 웃었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우두머리가 되고, 또 전승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도 이제 그런 꿈을 꿨는데 항량의 휘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다가 또 항량이 죽고 난 다음에 항우의 휘하에 들어가서 이제 용맹한 장군 밑에 또 이 사람도 용맹하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일반인으로 태어났지만 카리스마도 있고 싸움을 하면 아주 그냥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나 봐. 그래서 항우의 밑에 들어간 다음에는 초가 진을 칠 적에 신안이라는 데서 항우가 진나라 사람 20만 명을 구덩이에다 그냥 생매장을 할 적에 제일 크게 또 활약을 했는가 보네. 잔인한 데도 있는가 봐. 함곡관이라는 곳에서도 싸우고, 또 의제, 왕을 의제로 이렇게 올렸다가 이 의제를 죽이라는 항우의 말을 듣고 실제로 그 일을 한 것도 경포고, 근데 의제라는 그 상징적인 인물을 죽인 것은 나중에까지도 어떤 정통성을 잃게 되는 일, 그런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우는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 다 해주는 경포를 국왕왕으로 삼아줬습니다. 그런데 항우는 또 제 나라를 치려고 하고, 또 항우가 쟤를 치려고 할 적에 이 사람은 뭔가 이 항우 초나라에 약간 꺾여가는 기운을 느꼈는지, 아니면은 너무 잔인했던 일에 대한, 그래서 앞날이 좋지 못할 거라고 느꼈는지, 하여튼 간에 왕의 명령을 받아서 용맹하게 나가지 않고 병을 핑계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나라가 이 항우의 초나라를 쳐들어왔을 때도 항우가 빨리 네가 나가서 막아야 한다 하는데도 병을 핑계대고 나가지를 않고 부하들만 보냈습니다. 한편 항우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 경포가 왜 내 말을 듣지 않나 괘씸하다 하고 있을 그 무렵에, 한편 유방의 입장에서는 참 저 나라에서는 경포만한 사람이 없어. 나에게도 경포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저 항우를 얼마 동안만 제 나라에 묶어둘 수만 있다면, 이렇게 원하는 말을 듣고 수하라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경포를 만나서 유방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묶어두겠습니다 하고 떠났어.
그래서 수하는 경포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의 힘을 쓰고 초를 돕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서 죽겠고, 그리고 당신이 초를 버리고 한으로 간다면 아마 초에서는 당신을 엄청 대접을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흘렸어. 그랬더니 만났는데 수하는 이제 거기서 수하라는 히읗자 들어가는 이름은 그거를 잘하는가 봐. 서희 이렇게 단판을 잘 짓듯이 수하, 이 사람도 단판을 짓기를, 당신이 여태까지 그 한에서 굉장히 용맹했지만 이렇게 요번에 제나라를 치려고 했을 때 당신은 병을 핑계대고 가지 않았고, 또 초나라 한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병을 핑계대고 나가지 않은 것은 뭔가 한에 이제 이렇게 한나라에 거리를 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초나라로 탁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은 한나라가 아직도 약하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한나라는 당신이 한나라로 온다면 아마도 당신을 안전하게 자기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항우가 여기서 제나라에서 조금 더 시간을 끌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 부분이 또 적어놓을 걸. 그래서 이제 이 경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 내 마음속에서 딱히 이름 지을 순 없지만 내가 요새 한을 좀 멀리 했고 초를 멀리 했고, 또 그렇다고 한으로 가기에는 한이 좀 약한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수하가 다 말해주는 걸 보니까 나만 한에 좀 힘을 보태준다면은 한이 승리자가 될 것 같고 천하를 평정할 것 같고, 그러면 나도 안전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겠소 라고 말했는데, 그때 초나라에서 하자가 객사에 머물면서 빨리 군대를 출동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객사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수하라는 사람이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당신이 이제 이것을 보여야 합니다 하면서 객사를 딱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을 마음을 정하게 했어. 그래서 나중에 한이 천하를 평정한 다음에, 근데 요 앞에 요렇게 하고 평정하기 전에 요 유방을 만나러 갔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오니까 이렇게 맨발을 벗고 뛰어나올 줄 알았는데 발을 닦고 있는 거야. 사람들한테 발을 닦이게 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자살을 해버릴까 하고 마음먹었어. 이 대목은 왜 거기 썼는지, 사마천이 이 대목을 왜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렇게 원했던 경포가 오는데, 자기가 원했던 걸 다 해주고 오는데 발을 닦고 있는 그 유방의 마음을 또 왜 그랬을까? 여기는 그냥 휙 지나갔는데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에이 자살을 해버리겠다를 마음 먹고 있는 경포를 보면 정말 이 마음이 진득한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한고 좀 평정한 다음에 뭔 일인지 모르지만 또 수하를 내쳐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는 뭐에 또 이 왕들은 또 좀, 이 왕도 그렇지 그 많은 사람들의 공적을 또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뭐 하겠어. 그래서 수하를 물리치려고 할 때 수하는 자기가
경포를 데리러 갔을 때 이 단판을 지었던 이야기를 쫙 해주니까 그때서야 기억이 나서 이제 기억이 났어. 그래서 수아에게 잘 해주고 경포는 또 회남 왕을 시켜줘서 형벌을 받고 왕이 될 관상이라는 그 예언이 또 맞게 됐네. 여기까지가 이제 잘 나갈 때의 이야기고, 그 다음 경포는 아주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미희. 그랬는데 왕의 비겠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비책이라는 사람을 만났던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또 질투가 났는지 비책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비책에 대해서 잘 알아. 그래서 비책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분 나쁘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비책이 눈치를 챘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목숨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살아나려면은 이 경포를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다 해서 왕한테 저 경포는 반란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투서를 냈더니 또 그것을 알게 됐어. 비책이 투서를 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수가 낮은 경포는 그러면 내가 미리 반란을 일으키자 하고 반란을 일으켰어. 이 사람 진짜 단순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랬을 때 이 고조는 설공이라는 사람에게 또 물었어. 이 사람은 참 왕이 될 사람이네. 물어야지 될 사람에게 딱딱 물어. 설공에게 물었더니 설공은 이렇게 말했어. 경포는 용맹스러운 장군이지만 그 똑같이 용맹스러운 장군이던 한신, 팽월이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보고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다면 이 사람은 세 가지 상책, 중책, 하책 중에서 한 가지 방책을 쓸 텐데 그 중에서 만약에 상책을 쓴다면 우리는 회남 땅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중책을 쓴다면 알 수 없고 하책을 쓴다면 하남 땅도 찾고 그리고 편안히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뭘 쓸까? 그랬더니 아마 그 사람은 경포는 하책을 쓸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은 여산의 도적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후세의 백성 만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상책을 쓴다면은 후세의 만대를 생각했다면은 제연한 이런 여러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어떤 방법을 쓸 텐데 이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설공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킨 경포를 치러 가야지 되는데 여비가 여태후가 고조에게 힘이 들어도 당신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좀 쉬고 싶겠지만 힘이 들어도 당신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싸우러 나갔어. 중요할 때 중요한 얘기를 하는 부인을 그렇게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가니까 척비 돼지 우리에서 그만 죽게 된 척비, 그런 여비를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준 아내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고조가 직접 전장에 나가서 경포를 마주 보면서 너 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느냐 하고 물었더니 나도 황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고조는 그래도 조금 불쌍한 가여운 마음이 있었지만 에이 하면서 공격을 해서 쫓겨가다가 농가에서 농민에게 죽었다고 합니다. 경포라는 사람, 말하자면 사마천으로 보면 자기와 같은 어떤 형벌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이것도 한 10번을 읽어보면서 음미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화의 원인은 사랑하는 한 여자로부터 비롯된다. 이기 때문에 비책으로 인해서 그 얘기를 쓴 제목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경포, 팽월, 남포 해설.
경포는 얼굴에 문신하는 형벌을 받고 웃으면서 형벌 받은 다음에 왕이 된다 하더니 정말인가 보구나 라고 말했던 기인으로서 그의 삶 자체는 기이함 그 자체였다. 또 팽월은 유격전의 상승장군으로서 유방이 천하를 제패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를 세웠으나 마지막에는 여후의 꾀에 속아 자신은 물론 그 일조까지 모조리 처형당해야 했던 비운의 장군이었다. 내가 유방을 유비라고. 한편 남포야말로 죽음을 앞두고도 마치 집에 가듯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인물로서 사마천은 남포를 중의 경생 즉 의를 중하게 여겼고 삶을 가벼이 여기는 표상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경포에 대한 이야기. 화의 원인은 사랑하는 한 여자로부터 비롯된다. 경포는 유관현 사람으로서 원래 성은 영씨였다. 진나라 때 그는 일개 평민이었다. 그가 젊을 때 어떤 사람이 그를 보더니 당신은 형벌을 받고 나서 왕이 될 관상이요 라고 말했다. 그 뒤에 그가 남의 죄에 연루되어 얼굴에 경형을 받게 되었다. 경형은 문신형으로서 경포라는 이름도 경형을 받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그러자 그는 껄껄 웃으며 이 대목에서는 아주 참 이 사람 배포도 좋아. 경형을 받고 남의 죄로 또 경형을 받았는데 껄껄 웃으며 이전에 어떤 사람이 내 관상을 보고 형벌받은 다음에 왕이 된다 하더니 정말인가 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 듣고 있던 주위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 웃을 뿐이었다. 경포는 판결받은 다음 다른 죄수들과 함께 여산으로 보내졌다. 그곳에는 수십만 명의 죄수가 있었는데 경포는 그중 두목이나 영호골은 모두 사귀었다. 얼마 뒤 경포는 친한 사람들을 이끌고 도망쳐 장강유역에서 도적이 되었다. 물론 경포는 그 쫄개가 아니라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 후 진승이 반란을 일으키자 경포도 군대를 일으켜 수천 명을 모았다. 진승이 패한 후에도 경포는 진나라 군대를 계속 격파했다. 경포는 때마침 항량이 군사를 일으켜 장강을 건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항량에 휘하에 들어갔다. 항량의 군대는 계속 북상하여 진나라를 쳤는데 경포의 공적이 항상 으뜸이었다. 이 싸움은 참 잘하는가 봐. 아주 얼굴에는 문신까지 당하고 싸움을 하고 또 감옥에서 우두머리들과 만나서 그 싸움하는 용병수를 배웠으니 싸움을 잘하는 것 같아. 그 뒤 항량이 죽자 항우의 지휘 아래로 들어간 경포는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뛰어난 공을 세웠다. 항우가 경포를 파견하여 먼저 황하를 건너 진나라를 공격하게 했는데 경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승리를 거두자 내 얼굴에 이렇게 한 진나라를 치는 것 신난다 하면서 쳤나봐. 항우도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 경포와 함께 마침내 진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장한 등의 항복을 받아냈다. 초나라 군대가 승리할 때 경포의 공은 늘 제후들 가운데 으뜸이었다. 초나라가 또 이렇게 잘 나갔네. 제후들의 군대가 모두 초나라에 복속하게 된 것은 경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적은 군사로서 많은 적군을 깨뜨렸기 때문이었다. 항우가 군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신안에 이르러 경포 등을 시켜 한밤중에 장함의 군대를 습격하여 진나라 병졸 20여만 명을 구덩이에 묻어 죽였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게 돼. 그리고 함곡간에 이르러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또 경포에게 먼저 샛길로 들어가서 함곡간 아래에 있는 진나라 군대를 격파하도록 하여 가까스로 함곡간에 들어가 함양에 당도할 수 있었다. 이렇듯 경포는 언제나 초나라 군대의 선봉장이었다. 항왕이 여러 장수들을 봉하면서 경포를 국왕왕으로 삼고 육에 도읍하게 하였다. 항우가 아주 잘했지만 앞장선 것은 경포였네. 한나라 원년 4월에 제후들이 모두 항왕에 휘하에서 떠나 각기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갔다. 항왕은 회왕을
의제로 추전하여 장사로 옮기게 하고는 은밀히 국왕왕 경포에게 명하여 그를 즉 의제를 죽이도록 하였다. 그해 8월에 경포가 장수를 시켜 의제를 침현까지 추적하여 죽였다. 제일 죽였다는 이름을 받은 것은 경포였겠네. 경포를 얻어야 천하를 얻는다. 요거는 이제 유방의 마음. 한나라 2년 제왕 전영이 초나라를 배반하자 항왕이 제나라를 치러 가면서 국왕에서 군사를 징발하였는데 국왕왕 경포는 병을 핑계로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부하에게만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도록 했다. 한나라가 팽성에서 초나라를 격파했을 때도 경포는 병을 핑계로 하여 초나라를 돕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항왕이 경포를 원망하고 여러 번 사자를 보내 책망하여 경포를 불렀지만 그는 더욱 두려워해서 감히 가지 못했다. 그러나 항왕은 당시 북쪽으로 제나라와 조나라를 걱정하고 서쪽으로는 한나라를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경포뿐이었고 또한 경포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므로 벌하지는 않았다. 한나라 3년에 한왕이 초나라를 공격하면서 팽성에서 크게 전투를 벌였지만 불리해져서 양으로부터 퇴각해서 우까지 온 한왕 유방이 좌우 신하들에게 너희와 같은 자들과는 함께 천하라의 대사를 도모할 수가 없구나 라고 탄식하자 알짜인 수하가 폐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왕 유방은 말했다. 누가 능히 나를 대신해서 회남의 사자로 가서 경포로 하여금 군대를 일으켜 초나라를 배반할 수 있게 하겠는가? 항우를 몇 달 동안만 제나라에 머무르게 한다면 나는 그동안에 천하를 얻는 것은 정해진 이치인데. 이때 알짜 수하가 말했어. 제가 그곳에 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래하여 수하는 20명을 데리고 회남의 사신으로 갔다. 그는 회남에 도착한 후 태제를 통해서 만나려 했지만 사흘이 지나도 국왕을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수하는 기회를 보아서 태제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께서 저를 만나주지 않는 것은 분명히 초나라가 강하고 한나라는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인데 그래서 신이 사자로 왔습니다. 제게 왕을 뵙게 해주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옳다면 이는 대왕께서 경포가 듣고 싶어 하시는 바이고 만약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못되었다면 저희도 20명은 회남의 시장에서 부질의 병을 도끼 같은 거로만 부는 도끼, 질은 단두대의 의미로 결국 부질은 사형이랍니다. 회남 시장에서 사형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왕께서 한나라를 등지고 초나라를 함께 한다는 것을 밝히십시오. 그러면 네 뜻을 정해라. 네가 초나라와 함께하면 이 한나라 왕의 이 너를 초대한다는 너가 같이 해주기를 바란다는 이 말을 전한 우리들은 시장에서 사형을 당하겠다. 그러면 당신은 항우를 받들어 모시는 초나라 사람으로 바로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러지 않을 것 같으니까는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제가 이 말을 경포에게 아뢰자 경포는 그때서야 그를 만나 주었다. 수하가 한왕께서 유방이 신을 파견했는데 삼가 서신을 대왕의 측근에게 바치게 했는데 신은 대왕께서 초나라와 어떤 친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경포가 과인은 북향하여 초나라를 섬기는 신하요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같은 왕이지만 나는 초나라를 섬기는 신하인 왕이다. 그러니 나는 변심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약한 마음을 보였는데 수하가 말했다. 대왕께서는 항왕과 함께 제후의 반열에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북향하여 항우를 섬기는 것은 반드시 초나라가 강해서 나라를 의탁할 만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항왕이 제나라를 공격하면서 친히 성을 쌓기 위해 도구를 짊어지고 사졸들의 선봉을 자임하였을 때 대왕께서도 마땅히 회남의 병력을 총동원하여 몸소 그들을 이끌고 초나라 군대의 선봉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왕은 오히려 4,000명만 파견했습니다. 신하된 자로서 당신이 정말 신하에서 북향을 하고 초나라를 섬기는 왕이라면 신하된 자로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또한 한왕과 팽성에서 싸울 때만 하더라도 항왕이 제나라를 떠나기 전에 대왕께서는 마땅히 회남의 병사를 총동원하여 회수를 건너가 밤낮으로 팽성에서 한왕 유방과 맞서야 했는데 대왕께서는 만여 대군을 거느리고도 한 사람도 회수를 건너게 하지 않으셨으며 팔짱을 낀 채 어느 곳이 이기는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스스로 남에게 의탁하면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당신 태도가 잘못됐잖아. 초나라 왕을 북향을 하고 인사를 드린다면서 대왕께서는 초나라에 의지한다는 헛 명분만을 내걸고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고자 하시니 신이 생각컨대 이는 대왕이라면 취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러면서도 대왕께서 또 초나라를 배반하지 않고 있는 까닭은 아마도 한나라가 약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초나라가 비록 군사가 강하지만 온 천하가 초나라에게 불의의 오명을 씌우고 있으니 의롭지 못하다고 오명을 씌우고 있으니 이는 초나라 왕이 맹약을 저버리고 의제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속이 뜨끔 의제를 죽이고 선봉장은 난데 뜨끔했겠습니다. 그런데다 초나라 왕은 승리를 믿고 스스로 강하다고 믿고 있지만 한왕은 유방은 제후들과 연합하고 돌아와서는 성고와 형량을 지키고 있으며 촉과 한해 양식을 공급받고 도량을 깊이 파서 성벽을 굳게 하여 군사를 나누어 변경을 지키고 요새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초나라 군대가 제나라에서 초나라로 돌아가려면 가운데 있는 양땅을 넘어서 적국 깊숙이 8,900리나 들어가야 하니 싸우고자 해도 싸울 수 없고 성을 공격하려 해도 힘이 모자라며 노역자들이 천리 밖에서 양곡을 제공해야 합니다. 초나라 군대가 형양과 성고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한나라가 굳게 지키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초나라 군대는 나아가 공격할 수도 없고 물러나 포위를 풀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나라 군대는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초나라가 한나라를 이기게 된다면 만에 하나 초나라가 유방의 한나라를 이기게 된다면 여러 제후들은 스스로 위기를 느끼고 두려워하며 서로서로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초나라가 강대해지면 오히려 천하의 척병을 초나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나라는 한나라만 못하고 이러한 정세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모든 것이 안전한 한나라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멸망의 위기에 처한 초나라에 스스로 의탁하려 하시니 신은 대왕을 위해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신이 회남의 병력만으로 초나라를 멸망시키기에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왕께서는 군대를 동원해서 초나라를 배반하시면 항왕은 반드시 제나라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만이라도 항왕을 제나라에 머물게 한다면 한나라가 천하를 차지하게 될 것은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신이 대왕을 모시고 칼을 찬 채로 한나라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한왕께서는 유방은 반드시 땅을 떼서 대왕을 봉하실 것이니 어찌 회남 땅뿐이겠는지요? 그러므로 한왕께서 삼가 신을 사신으로 보내어 계책을 드리게 한 것이니 원컨대 대왕께서는 고려해 주십시오. 그러자 경포는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한 대로 하겠소. 뭔가 머리가 복잡했는데 당신이 말로 풀어주니 그거군요. 그렇다면 당신 말대로 하겠소라고 말했다. 경포는 은밀히 초나라를 배반하고 한나라와 한편이 되겠다고 허락했지만 이 사실을 감히 발설하지는 않았다.
그때 마침 초나라 사자가 경포에게 와 있으면서 급히 군대를 출동시키라고 경포에게 독촉하며 객사에 머물고 있었다. 수하는 그곳에 곧바로 뛰어들어가서 초나라 사자의 윗자리에 앉아 국왕왕은 이미 한나라에 귀속됐는데 초나라가 어떻게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자 경포는 깜짝 놀랐다. 아직까지 이렇게는 마음을 결정을 안 내리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다. 초나라의 사자가 일어났다. 수하가 경포를 설득하여 일은 이미 벌어졌으니 초나라 사자를 죽여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빨리 한나라로 달려가서 힘을 합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자 경포는 그대가 하라는 대로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공격할 수밖에 없겠소. 라고 말했다. 전쟁터에서 시키는 것은 용맹하게 잘하는데 이렇게 결단하고 머리를 이렇게 지혜롭게 쓰는 것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유방은 지혜롭게 머리도 쓰고 용맹하게 싸움도 잘하고 그랬었네. 이것은 또 한나라에서 있던 사마천이 쓴 글이니까 또 그렇게 또 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경포는 즉시 사자를 죽이고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공격했다. 초나라에서는 항성과 용조를 파견해서 회남을 공략하도록 하고 항왕은 그대로 머물면서 하읍을 공격했다. 몇 달이 지나 용조가 마침내 회남을 공략하고 경포의 군대를 격파했다. 경포는 군대를 이끌고 한나라로 달아나고자 하였으나 초나라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웠으므로 새끼를 통해서 수하와 함께 한나라로 돌아갔다. 어쩔 수 없이 갔어. 경포가 한나라에 이르렀을 때 한왕 유방은 마침 평상에 걸터 앉아 시종들에게 발을 씻기고 있었는데 그대로 경포를 불러들여 만나게 했다. 이에 경포는 너무 화가 나서 한나라로 온 것을 후회하고 자살하려고 했다. 그런데 나와서 숙사에 와보니 의복과 마차, 음식, 시종들이 한왕의 거처와 같았으므로 경포는 바라던 것보다도 좋은 대우에 크게 기뻐했다. 이에 사자를 파견하여 국왕을 살펴보도록 하니 초나라는 이미 항백을 시켜서 국왕의 군대를 몰수하고 경포의 아내와 자식들을 모조리 죽인 뒤였다. 경포의 사자는 오랜 친구들과 충신들을 꽤 많이 만나 수천 명을 거느리고 한나라로 돌아왔다. 한나라는 경포에게 더 많은 군대를 나누어주고 함께 북쪽으로 가면서 군대를 모아 성고에 이르렀다. 갈 수 없이 만들었네. 한나라 4년 7월에 경포를 회남 왕으로 삼고 함께 항우를 공격하였다. 한나라 5년 경포는 사람을 파견하여 국왕에 들어가 여러 고을을 손에 넣었다. 한나라 6년 경포가 유기와 함께 국왕으로 가서 초나라 대사마 주은을 설득하자 주은이 초나라를